네, 광복절 대체 공휴일까지 보내고 화요일 날 오늘은 우리 증시가 엽니다. 그 사이 뉴욕 증시는 2번 열렸는데요. 움직임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앞서 이란 소식도 전해드렸고요. 또 FOMC,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이야기도 다가오잖아요. 이 변화, 우리의 증시가 조금 상승 회복세로 탄탄하게 가나 싶은데 또 변수가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 이 시간 바로 귀를 쫑긋 세워서 YTN FM 94.5MHz 라디오도 들어주시고요. 유튜브 경제라디오도 와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최창규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컨설팅 본부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이란 얘기도 했지만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약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특히나 주목해야 될 것은 S&P 500 구성 종목 중에 74%가 하락했습니다. 네. 낙폭만 넣고 따진다면은 다우가 마이너스 0.5%, 나스닥이 마이너스 0.3%, S&P 500이 마이너스 0.5%에 불과했기 때문에 지수 낙폭만 보면 그렇게 많이 빠지겠어라고 생각했겠지만 실제로 빠진 종목의 개수만 넣고 따진다면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하락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 하락의 질은 좋지 않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나빠졌다 이런 얘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정 종목이 끌어내린 게 아니고요. 주가 상황도 그렇지만 국제 시장도 조금 뭐랄까요? 이상해요, 흐름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CPI나 PPI와 같은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낮게 나오면서 단기 금리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10년물 이상의 장기 금리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10년물 같은 경우 여기서 국채는 다 미국 국채를 말하는 겁니다.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4.7% 안팎까지 올랐고요. 30년물은 5.3%까지 치솟았는데요. 2007년 이후에 가장 최고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장기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냐? 이유를 좀 뜯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너무나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가 너무나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재정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서 장기채 발행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다가 시장에서는 예전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첫 번째 이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AI 때문입니다. 최근에 빅테크들이 AI 투자는 갖고 있는 현금 흐름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알파벳이 대규모 달러채를 발행한 데 이어서 호주 달러 회사채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이 말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장기금리 상승에 일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미국과 이란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유가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서 장기금리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의 방향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고요. 정부도 돈을 찍어냅니다. 빚을 내고 있는데 AI 기업들도 천문학적인 빚을 찍어내면서 갑자기 자금 흐름이 어디로 갈 것인가 경쟁하는 상황까지 됐고 이렇게 30년물이나 장기 국채 같은 금리가 오르게 되면 주식시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금리와 주식시장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30년물이 5.3%를 기록했다. 이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편안한 수준이 절대 아니고요. 먼 미래의 이익을 땡겨서 현재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금리 상승으로 말미암아 할인율이 좀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직격탄을 맞는 기업들은 실적이 아직 없거나 작지만 장기 성장 기대만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리자면 미국의 서비스 나우나 세일즈포스처럼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적자 상태인 로봇이라든지 양자 컴퓨터, 그리고 일부 전기차, 바이오, 그리고 아직 상업화 이전인 일부 SMR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외부 자금 조달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30년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결국은 회사채 금리라든지 아니면 프로젝트 파이낸스 비용이 올라간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외부 자금 조달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돈을 밖에서 많이 끌어와야 하는 기업들은 조금 우려해야 되고요. 문제는 이제 주식시장이나 이런 곳에 돈의 움직임이 선반영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미리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성장주라든지 기대감을 높게 받고 있는 주에서 방어주, 배당주, 안정적인 곳으로 옮기는 흐름이 나타날 것인가 또 궁금해합니다. 맞습니다. 결국은 지금 상황을, 미국 상황을 놓고 따진다면 경기는 조금씩 찍고 있는데 유가와 장기 금리는 올라간다. 이것은 교과서에서 배울 수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로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이렇게 규정하기보다는 아직은 초입 단계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하고요. 왜 그러냐면 CPI나 PPI와 같은 물가 지수는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구조적으로 폭등하고 있다라고 보기 어렵고요. 그렇지만 문제는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내려오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결국은 저는 지금 이런 시장 금리에서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시장을 뭐 그로스나 방어주, 즉 성장주나 방어주로 나누기보다는 캐시플로우, 즉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기업과 프라이싱 파워, 즉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기업 이렇게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장주라고 하더라도 금리 올라가니까 성장주를 다 버려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현금 흐름이 강한 성장주라면 충분히 버틸 수 있다. 그리고 방어주라고 해서 전부 방어주가 좋은 게 아니라 부채가 많거나 밸류에이션이 높다면 오히려 금리 상승에 취약할 수 있으니까 좀 꼼꼼하게 성장주나 가치주를 따져보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 좀 어려운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장세다라고 최창규 본부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예전처럼요 버튼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위험하면 안정, 안정이면 또 위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은 성장이고 위기를 추종하지만 충분하게 자금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돈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기업이야? 이런 판단들을 종합적으로 하셔야 되는 시기가 왔으니까요. 좀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당장 오늘 우리 증시 열리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세요. 여기 요즘 자기 재산들을 많이 태워 놓으셨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시작부터 좀 부담이 있을까요? 일단 미국 지수만 놓고 따진다면 부담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한국에 연결되는 지표들은 양호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네. 특히 MSCI 코리아 ETF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또 한국 증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라든지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본다면 한국 시장에는 오히려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64% 상승을 했고요. 예. 그리고 SK 하이닉스 ADR도 3%, 마이크론도 4%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다가 MSCI 코리아 ETF도 지난 금요일 날 0.6% 올랐고요. 예. 어젯밤에도 2.98% 상승했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7,000포인트를 트라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대신에 최근에 변동성이 너무나 많이 커져 있으니까 예. 장 초반에 급격하게 따라가신다든지 그런 매매 하시기보다는 장 초반 한 30분 정도는 지켜보셨다가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매라든지 이런 수급적인 상황들을 보시면서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예. 뭐 야구는 공 기다리면 결국 아웃되거든요. 그런데 이 주식은 공 맞는 공 올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셔도 됩니다. 7,000p 얘기해 주셨는데 이건 뭐 네. 약간 유튜브용이긴 합니다. 이번 주에 네. 7,000p 안정적으로 넘어설까요? 일단은 저는 외국인들의 현물 수급을 좀 먼저 보고 있습니다.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최근에 한국 수급, 특히 개인 투자분들의 수급이 시장 변동성 확대 과정에서 많이 다쳤거든요. 다쳤다는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네. 좀 단기적으로 유입됐던 자금들의 손실률이 좀 크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을 중심으로 한 수급은 들어오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인데 최근에 본다면 외국인들의 수급도 좀 어찌 본다면 사고 팔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또 대규모 순매수가 유입됐었기 때문에 예. 결국 이런 수급적인 모멘텀을 찾는다면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얼마만큼 들어올지 이 여부를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현물 수급을 본다면 바스켓으로 한국을 사는 비차익 거래보다 개별 종목을 사는 그런 선별적 알파 트레이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매매도 좀 질이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엔트로픽의 IPO 및
기업 설명에 네. 관련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7,000포인트 돌파 및 안착 이번 주에 기대해봐도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건 여러분 저희의 예측이고요. 실제 시장의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투자에 대한 책임은 개개인이 지셔야 된다는 점 늘 말씀드리고요. FOMC도 예고돼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난번에 좀 매파적 발언이 나와서 돈의 흐름을 막아버리거나 혹은 굳게 만드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FOMC 의사록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FOMC는 9월 달에 예정되어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9월 달에 FOMC에서 금리를 올릴 건지 떨어뜨릴 건지 일단 패드워치상으로 봤을 때에는 최근에 CPI나 PPI 같은 물가지수가 좀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물가발 금리 인상 우려는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 네. 그래서 확률적으로 본다면 절반 이하, 즉 금리 인상 확률이 절반 이하까지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FOMC 의사록입니다. 네. 지난 FOMC에서 20일 날. 세 분이 금리 인상 쪽으로 표를 던졌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 오고 갔는지 그리고 특히 물가에 대한 시선이 어떤지 그리고 네. 고용이 최근에 고용 지표가 많이 뚝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고용에 대한 연준 이사들의 판단이 어떨지를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현재 상황 그리고 또 장기 금리가 올라간 부분은 부담이긴 하지만 알겠습니다. 물가를 좀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9월 FOMC에서는 금리를 인상할 확률보다는 동결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0일 회의록이 나오면 공개되면 저희가 또 한번 얘기 나눠보죠.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이었습니다.